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제 뭐 경제가 되게 좋은 것 같이 비춰지게 되죠. 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반면에 중소형주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4,100 위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로봇, 엔터, 조선업종이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이렇게 급등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3대 지수는 다 올랐잖아요. 근데 반면에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근데 보면 한국 관련 지표가 미국 지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주, 뭐 AI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승폭이 컸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업종 지수를 보면 테크 쪽 관련된 업종이 1%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슈를 정리해 보면 우선 3분기 GDP가 4.3%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성장률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이만큼 늘어나서 이걸 연간으로 추정해 보면 뭐 이 정도 늘어났을 거야, 성장률은 이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에 성장한 걸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3% 정도 미국이 경제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비자 지출이 늘고 수출이 좀 올라오고 수입은 줄고 이렇게 돼서 이 수치가 나온 건데, 뭐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은 뭐 엄청나게 태평성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좋다라고 돼버리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경제가 좋은데 그럼 물가가 눈에 딱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어떻게 내리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이지 못하고, 금리 안 내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차라리 테크주들이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또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건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소비 심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소비 심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근데 성장 지표는 좋다, 금리는 안 내릴 것 같다.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엔 투자들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자. 그래서 이제 테크 쪽에 자금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달러 인덱스가 빠졌는데,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달러화는 2017년 이후에 가장 연간 많이 하락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2017년은 트럼프 1기 때 첫 해거든요. 예, 그때 이어서 올해 가장 약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가장 약했던 이유들은 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달러가 유난히 약했던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은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밸류 부담은 커지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건전하다, 밸류 부담 그렇게 크지 않다, 돈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AP에서는 미국 시장은 정말 센 노이즈가 있었다, 관세,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 그런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한국이 언급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그 기술주 열풍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의 어떤 허브,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20년 만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시장 돌아갈 때 나온 뉴스 중에 흥미로운 게, AMD하고 구글에서 그 AI 칩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삼성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것도 삼성전자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자, 3분기 GDP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되게 높게 나왔는데, 이제 뭐 어쨌든 4.3% 굉장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높게 나왔나 봤더니, 첫 번째는 소비가 전분기보다 늘었어요. 이제 보시면 파란색 영역이 넓어진 건 소비 영역인데, 전달보다 3.5% 늘어서 GDP 늘어나는 것 중에서 2.39%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3%가 이제 늘어난 건데, 그 중에서 2.39는 소비가 늘어나서, 근데 이게 이제 고소득층이 주로 반응한 거거든요. 저소득층은 거의 늘어난 게 별로 없어서 고소득층 중심의 소비 영향,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보시면 연두색 영역과 이제 브라운색 영역이 좀 사이즈가 달라졌잖아요.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GDP라는 게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 국내 총 생산이 늘어났겠구나.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늘어났겠구나. 왜냐하면 수입을 대체해야 되니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면 그냥 GDP는 올라가거든요. 또 수출은 늘었고, 수출을 늘었다라는 건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팔았다라는 게 되니까 GDP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나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 다수는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는 우선 이거는 빅테크의 어떤 투자 지출,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소비 때문에 늘어난 거다. 이런 어떤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뭐 경제가 좋으면 소비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악재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어때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말고 자기의 살림살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가 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소비는 더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전달 대비 좋아지면 이 숫자가 올라가고 전달보다 저 더 나빠졌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데이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12월 수치가 89.1, 예상이 91이었거든요. 계속 내려가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기대지수,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지난달하고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지난달 대비 무려 9.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거 딱 놓고 보면, 고소득층은 경제가 괜찮고, 중산층 이하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K자형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좋지만, 체감 경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여주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증시 계속 올라간다. 내년도 7,60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거 보시면 EPS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증시를 견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S&P 500의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도 올라가지만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만 본다라면 뭐 증시가 어쨌든 내년에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면서 조정이 아주 길게 가진 않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뭐 빅테크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재개가 된다라면 엔비디아나 AMD는 매출과 EPS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매출에 최소 70억 달러, 최대 125억 달러 상향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뭐 헌팅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조선소에서 트럼프의 어떤 해군 군함이 건조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것도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이게 승인 받았다라고 해서 이거 올라가고 반면에 일라일릴리는 눌리고, 그리고 이제 드론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산 들어오면 그 안에 뭐 심어서 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좀 눌렸는데 캐시우드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빅테크가 그냥 시장 끌어올렸어요. 이제 빅테크가 좀 올렸고, 특히 AI 관련된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흥미로운 뉴스 하나 나온 게 그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외신에서 그 AMD하고 이제 구글이 AI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어떤 테일러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TSMC에서 생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 TSMC는 그러니까 최첨단 공장을 해외 쪽에 두지 않고 이제 대만에서만 쓰는데, 대만에 있는 공장은 이미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량을 선점해 가지고 그러니까 첨단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이제 삼성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수율인데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이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이제 최근 수율이 50%까지 올라왔고, 내년도 되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아마 AMD하고 구글이 이제 삼성 쪽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이것 때문인가 뭐 이렇게도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몇 가지 준비한 거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 또 올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다라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려나 이런 걱정이 좀 되는 위치였는데,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되는 위치에서 돌려버렸거든요. 보통 이런 패턴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려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돌파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충족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되게 많이 사야 됩니다. 예,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사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4,100을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4,100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해서 5천억 이상 매수한 적이 없어요. 보시면 이 작대기 위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이틀 연속해서 위로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100만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외국인들 이틀 연속에서 4,100 정도에서도 매수가 이어졌죠. 근데 그제는 이제 돌파한 상태였고, 어제는 그 위에 안착한 상태였는데, 만약에 오늘도 5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래버리면 이제 4,200 돌파하러 가는구나. 이번에 박스권 상단 넘기는 시도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은 하루 평균 1조 원 이상 매수하고 있는데 2조 1천억 샀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순매수한 거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 매수한 게 정확하게 거의 일치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을 하면 이 순매수한 규모가 2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번 주에 2조 1천억 매수한 규모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외국인들은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이것만 매수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그 외에 이제 보면 특이한 건 외국인들 토탈로 볼 때 순매수 3위가 코스피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이에요. 레인보우 로봇. 예, 이게 이제 3위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좀 독특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로봇 이렇게 이제 매수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통으로 음봉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끝나면서 21선을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 주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 강도를 더 세게 하면서 하루에 2천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늘리면서 하락 종목 수를 키우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좀 많이 팔면 뭐 그 다음날 매도를 좀 줄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어제같이 나오면 오후장에 또 음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제 기관이 되게 많이 사주던가 이런 구도가 되죠. 개인들이 이제 지금 자금 동향상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는 연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근데 그 속에서 집중적으로 두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군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봇, 그다음에 뭐 사면, CMTX, 오스코텍, 뭐 현대무벡스, 뭐 하여튼 휴림 로봇 뭐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는데, 아랫단으로 보면 로봇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엔터 이런 조합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매수하는 업종이 살짝씩 달라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업종을 통으로 사는, 예전에는 뭐 업종을 통으로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도 시총이 커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좀 주목을, 이제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꾸준하게, 그러니까 하루 갑자기 확 돌아서 단타치고 나가는 거 말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달러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 개입한다라고 해서 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1,480원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환율 피크 신호로 혹시라도 작동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4,100 위에서 외국인들이 시총 1, 2위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시총 1, 2위를 한 60% 정도 비율로 담고 나머지 40%는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이런 것들을 나눠서 다는 거.
예,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은 엔터와 로봇주가 제일 강하게 일단 출발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중반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배당 기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주식을 사서 그날 보유하고 그다음 넘기면 배당을 받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배당 기준을 앞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 경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투자 경고 이후에 이제 기준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날짜 되고 오늘까지 뭐 주가가 어떻게 되면 뭐 거래 중지 될 수도 있으면 이런 조항들이 있는 날이 기준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의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거래 중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 올해 증시의 특징을 AP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일단 트럼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았다. 왜냐면 트럼프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났고,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결국엔 좀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려가 좀 진정이 된 점. 그다음에 파월과 트럼프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월가에서도 아직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되는 건 좋지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술주 열풍을 이야기하면서 기술 허브가 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매수가 유입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20년 만에 큰 상승을 보였다. 이게 이제 AP에서 미증시 분석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랐지만 지금은 연이은 가격 논란, 가격 부담, 이런 논란으로 하락이 되어 버린 상태가 됐다. 그래서 회복할지는 잘 모른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내년 증시는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을 거고,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15% 가까이 증가될 거라서 올라갈 건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제 AI에 대한 논란이 끝일 거냐, 안 끝일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하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장담 못한다. 이렇게 또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너무 갑자기 자료가 많아서 급하게 줄이느라고 줄였는데, 그래도 좀 방송 시간이 길었네요. 뭐 어쨌든 줄이느라고 줄인 방송이 이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이제 좋아요, 무엇보다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